진행하실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상한 감독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윤찬영 씨, 네, 고상, 그렇죠? 네. 손상현 씨, 네, 고이, 김진영 씨가 고일, 네, 김재철 씨는 네. 네. 우리 밤의 선생님,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죠?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래요?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해서 민재 선생님 역을 맡은 배우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를 잘 보여주시죠. 우리 이상한 감독 오랜만에 인사 좀 하셔야죠. 네. 몇 년 만에 찍으신 거죠? 8년 만에. 8년 만에. 8년 됐나요 벌써? 예.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 근황을 좀. 제가 2011년에 개봉했는데요. 네. 그 영화가 잘 안 되고 2012년 11월에 이 책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만들어서 개봉하게 됐습니다. 원작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원작이죠. 네. 예, 그 밤의 선생님이라고 미타니 오사무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13년 동안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또 약에 빠져 있고 거리의 아이들을 도와준 선생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일본 도쿄에 실제하는 선생님이죠. 예,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돕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책에 그 에세이에 나와 있는 배경은 요코하마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구했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별로 나열되어 있는 원작입니다.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거대한 뭔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김재철 씨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거겠죠. 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영화 제목처럼 어제까지 어떤 일을 했어도 오늘부터 달라질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네. 생각하면 너를 끝까지 믿고 도와주겠다. 네.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네. 이거를 이 소설에 왜 이상한 감독이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바람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학생들 얘기, 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바람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내용인데 왜 바람에서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로 오르기까지 이 원작에 마음이 끌렸을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바람은 제가 만들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아픔이나 그런 것들, 그 힘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저 스스로가 사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정말 그 시절 제가 학교를 다녔었던 것 같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었었고요. 이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히트가 잘 안 되고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지인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원래 본인이 힐링이 좀 됐군요. 예, 제가 굉장히 괜찮다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이런 어른이 이런 선생님이
한 분쯤은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분이 있으면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뵙고 정말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네. 부탁을 드려서 영화를 2012년 겨울부터 준비해서 2018년 3월에 영화를 찍고 요번에 개봉하게 됐습니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예. 그 세 번째 히트란 작품의 실패가 역사적으로 이번 네 번째 작품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영화가 이상한 감독에게는 아까 슬럼프라고 했나요? 뭐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이 너무 저기 영화 속에서는 아주 발랄하던데, 네. 김진영 씨가 머리를 색깔이 다르니까, 네. 오 1위라고 그랬죠? 네.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 세 분 차례로? 네. 우리 기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현풍 역을 맡은 배우 김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용주 역을 맡은 배우 손상현입니다. 벌새에서도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에서 지근이와 준영이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인사하라 그랬더니 정말 인사만 하는. 자,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얘기하는 사이사이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드는데 영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버전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면 좀 외색이 짙다, 일본 풍의 느낌이고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많으셨고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지금 크레딧에 보셨겠지만 정전 작가님이라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현직 교사십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세 친구의 얼개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과 민재 선생님, 미스탄의 선생님의 역할이 민재 선생님하고 잘 어우러진다고 판단을 됐을 때 영화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미타니 선생님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책이 화제가 되고 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만화책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제가 뵀을 때 그 작품들에서는 선생님을 좀 이렇게 히어로로 묘사하고 정말 아이들을 구하는 구원자처럼 묘사를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 본인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고독하게 지냈어서 그 아이들을 구하면서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본인도 구원을 받고 있다. 절대 선생님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아이들이 잘 보이게. 저도 선생님의 그 얘기에 동의했고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신 부분에 벗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작의 에세이니까 사실은 화자의 중심은 밤의 선생님인데 영화는 아이들의 에피소드로 많이 옮겨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아마 원작과의 좀 차이일 거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감독이 단답형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온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영화가 좀 약간 뭐랄까 국적과 시공간을 약간 이탈하는 듯한 묘한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그 느낌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편성, 공통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한쪽이지 않은 그런 느낌, 정도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할 수 있지만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돼서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우리 이상한 감독이 찍을 때 연출을 하고 시나리오를 같이 쓰긴 하셨지만 어쨌든 오리지널은 쓰시고 촬영하시고 그렇죠? 네. 촬영 감독을 왜 따로 안 쓰시고 그리고 음악도 이게 거의 1인 시네마인가요?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음악도 음악 감독님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도움 주셨고요. 촬영도 사실은 제가 펜발을 제가 잡기는 했지만 그 조영찬 촬영 기사가 입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로 참여해줘서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카메라를 잡긴 하셨나요? 예. 전작에서는 촬영을 직접 하진 않았죠. 예. 특별히 이번에 그랬던 이 작품은 그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굉장히 좀 진정성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되게 정말 1인 프로덕션으로 전부 다를 해내고 싶었는데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 그림이 굉장히 좋던데 저 개인적인 느낌은 원래 촬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사진 찍거나 음, 비디오 찍거나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네.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는 좀 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품의 진정성으로 녹아들 거라고 생각했고 온전히 음악 그리고 촬영 여러 가지가 하나에서 끝까지 전부 다 생각하는 대로 네. 만들어지길 바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예산일 경우에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마 이번 영화는 이상한 감독이 후자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라이트 때문에 안 보여서 캐스팅이 비교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위로가 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하여튼 힘든 상황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죽고 싶을 만큼 어떤 힘든 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좀 위로받으시고 좀 힐링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윤찬영 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번 영화에서 첫 번째 오디션에서 캐스팅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자마자 이 친구한테 지근이의 역할과 준영의 역할을 같이 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1인 2역을 선택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지근이 역할만 보고 오디션을 봤는데요. 오디션을 보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나서는 사실은 지근이와 준영이가 민재 선생한테는 모티브죠. 예, 그래서 동일인이 두 역할을 같이 해내면 관통하는 민재 선생님한테는 준영과 지근이 동일시 되면서도 준영이는 구하지 못했지만 지근이는 꼭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상현 군은 용주 역할의 손상현 군은 사실 경쟁력이 제일 높았던 캐릭터인데 3번의 오디션을 거쳐서 보게 됐는데 상현 군은 만날수록 배우 같지 않고 정말 용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인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서로 뭐 연기를 시켜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용주 같은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영 양이 오디션 볼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정말 가능성만 보고 캐스팅했었고 지금의 진영 양이 한 현정이 역할이 아니라 영화의 중간에 보시면 세연이라고 상태네 집에서 머물고 있던 그 역할이었는데 그 오피스텔. 예, 네.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도 트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최종 단계에서 현정이 역할로 낙점하게 됐습니다. 영화하고 함께 성장한 그런 배우가 됐어요. 우리 김재철 씨의 캐스팅 비하인드는 목소리겠죠? 재철 씨는 사실은 저하고 벌써 3작품째인데 네. 오디션을 참 잘 못 보는 배우입니다. 오디션에서 실력을 잘 못 보여주는 배우인데 그래서 처음 오디션 볼 때도 자유 연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웃음이 나서 그만 앉으라고 했더니 본인도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2번째 오디션 때 제가 질문을 좀 나레이션을 좀 읽어달라고 했는데 역시 예, 나레이션을 정말 잘해줘서 부탁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목소리 좋은 배우가 몇 명 있죠? 네. 한석규 씨, 유지태, 거기에 견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지근역과 준영역. 네. 일단 이 친구가 손상현이고 제가 윤찬영이고요. 네, 앞으로도 몇 번은 그렇게 좀 얘기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준영이랑 지근이는 어쨌든 둘 다 상처를 받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고, 근데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캐릭터가 그런 상처를 극복해내는 과정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마음가짐 같은 걸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정말 부재하죠. 예, 말씀하신 질문을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인 이유는 예전 미스타니 선생님의 책에 보면 준영이에 해당하는 마사오미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선생님 본인도 아버지의 얘기는 거의 없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세상이나 지금 시대에서 가부장, 부정의 가치가 좀 많이 사라진 시대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점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